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벌써 17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XML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저번 시간에 보시면은 스트림 리더랑 스트림 라이터를 하면서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뭐 읽어오거나 아니면은 텍스트 파일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요거를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결과값을 적어놨는데 결국엔 텍스트 파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뭐 테스트 텍스트에다가 true 2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값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거보다는 요거는 이제 뭐 제가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당연히 아니면 프로그램 소스를 뒤져보면은 1번 여기 테스트 텍스트라는 항목이 여기 1번 텍스트고 2번이 뭐 true 값이 체크박스에 들어가는 값이고 3번에 대한 2번 2라고 적힌 값이 넘버에 대한 값이고 뭐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냥 이 텍스트 파일만 봤을 때는 얘가 뭔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는 문서 형태인 XML 형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대충 눈치껏 보시면 XML 리더, XML 라이터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스트림 리더고 스트림 라이터잖아요. 요거는 텍스트를 읽어오는 거였고 요건 text를 쓰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요것도 XML을 읽어오는 거고 요거는 XML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XML에 대해서 한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결과물만 조금 틀리게 만들 거예요. 텍스트 파일만.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결과가 뭐 요런 텍스트 파일이 나온다고 치면 이번에는 요런 XML 포맷이 나올 거예요. 요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주 쓰이니까 인터넷 쪽에 특히나 웹 쪽에서 조금 많이 쓰이는데 보통 이제 설정값 저장하는 프로그램 기본 설정치 같은 거를 저장하는 용도로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항목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게 돼 있고요. XML은 기본적인 정의가 뭐 extensible markup language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확장성이 있는 뭐 정의된 언어고 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뭐 XML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 내용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왜 쓰냐면 데이터 교환을 위한 언어로 돼 있어요. 태그 기준으로 돼 있고요. 이 데이터 항목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조금 안 헷갈리게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트리 노드 기준으로 돼 있고요. 보면 루트는 맨 위에 있는 놈을 루트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이제 자식 노드를 파생시켜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팅이라는 놈이 하나 있고요. 얘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텍스트 데이터라는 놈이랑 뭐 C 콤보 박스랑 그 다음에 넘버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위 노드로 트리를 태워놨어요. 지금 보면 머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세 개를 달아놓은 형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닫았고요. 만약에 요 밑에다 하나 더 써보려면은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하나 더 써서 뭐 또 하위 노드로 쓰던지 뭐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만들 결과치인데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헤더가 먼저 들어가고요. 헤더 쪽에는 XML을 선언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인코딩할 문자 코드 형태가 들어가고요. 문자 코드도 한번 뒤져보시면은 여러 종류가 나오긴 할 거예요. 요새 구글링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루트 노드라고 했는데 꼭 루트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요. 밑에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여기는 세팅이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속성 값을 id에 빵빵빵 1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제가 만들었고 그 밑에다가 트리를 자식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요거 세 개가 지금 자식 노드인데 여기 보면은 항목이랑 값 형태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텍스트 데이터라는 항목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값이 FFF 그 다음에 C박스 데이터라는 놈이 하나 있고 요게 항목이고 요 결과값이 true 그 다음에 number 데이터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0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항목이랑 값이 짝으로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형태를 뭐 C샵에서 갖다 쓰기 위한 데이터 형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딕셔너리 형태라든지 뭐 해시 테이블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와 값이 쌍으로 저장되어지는 테이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와 밸류 형태로 사용되며 키 값이 중복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키 밸류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항목이랑 값 형태이기 때문에 딕셔너리 형태로 딸 거고요. 예, 요거 때문에 약간 밑에 보면 스치듯이 보기라고 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요번에 XML을 할 때 좀 필요해서 이게 깊게 짚고 넘어갈 건 아니고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고 쓱쓱쓱 지나가려고 하려고 스치듯이 보기로 했고요. 이거는 추후에 얘네 두 개는 별도로 언제 할지 좀 애매한데 얘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요거 끝나고 나면은 배열 형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 그때 이제 조금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배열이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배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했던 어레이 같은 배열 형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이런 키밸류 형태에 되어 있는 배열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키밸류 형태가 뭐 다중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테이블 형태의 배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갈 거라서 그냥 쓱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만 찍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 형태로 태그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열리는 부분이 있고요. 항상 여기 보면 슬러시하고 닫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고 열어놨는데 여기 결과값 적어주고 텍스트 데이터를 한 번 더 닫아놨죠. 슬러시 텍스트 데이터에서 요게 그러니까는 XM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짝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보면은 닫을 때 여기만 슬러시를 적고 여기 뭐 어떤 걸 닫았는지 한 줄로 보통 적을 때는 약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요 안에서만 쓰고 뭐 밸류 값이 없고 뭐 이런 식이면 중간에를 안 적고요. 마지막 태그는 그냥 슬러시 해가지고 꺽쇠해서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열었으면은 어쨌든 닫히는 구간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요 형태는. 그래서 보통 에러가 나면은 뭐 닫는 부분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열린 데부터 해가지고 닫히는 데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치듯이 보기를 조금 스치듯이 볼 건데 여기 보면 스태틱이라는 놈이 하나 나올 거고요. 요거는 프로그램 실행 시에 메모리 할당이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할 때 해제가 돼요. 보통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거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메모리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사용이 끝나면은 할당을 해제시키는데 스태틱이라고 적어 놓는 애들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바로 할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초기화를 안 시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스태틱에 대해서도 좀 쓸 거예요. 그리고 유징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거 보면은 저희 이제 함수 선언할 때 바로 위에 뭐 유징이라는 놈이 좀 몇 개 나오는데 그렇게 쓸 때 말고요. 이제 함수 내부에 쓸 때가 있어요. 요거를 함수 내부에 쓸 때는 그 유징 범위를 설정해 주면 거기다가 이제 뭐 클래스를 할당을 시키면 클래스를 디스포즈를 별도로 안 해도 해제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유징 범위를 벗어나면은 자동으로 해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할 거고요.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왜냐면 UI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서론이 조금 길어졌어요. 자, 뭘 할 거냐면 이제 XML을 불러올 건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요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는 거랑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 걸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텍스트 파일이 있을 거고 요거를 XML 파일을 읽어오고 XML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저희가 읽어오는 부분이랑 저장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들을 여기에 뿌려주는 형태가 있었죠. 근데 이제 뭐 텍스트로 뿌려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XML 형태로 바꾸는 거는 좀 뭐 테이블 형태로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 다 건너뛰고 읽어오는 부분, 저장하는 부분, 그 다음 여기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일단은 뭘 할 거냐면 XML 형태를 불러올 건데 XML을 불러오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존에는 뭐랬냐면 스트림 리더 같은 거 했었고 그 뒤에 보면은 뭐 파일 리드 이런 거 했었죠. 이거 말고 XML은 저희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클래스 가지고 할게요. 나중에
불러다 갖다 쓰기 편하게. 뭐 텍스트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스트림 리더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식으로 달라 그랬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잘 안 쓰거든요. XML보다는. 그래서 XML 컨트롤이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 기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날려먹었어요. 또 그래서 기존에 있다라고 뜨는 건데 하다가 한 두 번 날려가지고 이번 주 쉴까 하다가 그래도 하던 거라서. 자, 그래서 XML 컨트롤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여기 텍스트 형태로 들어갔던 요 항목들 있잖아요. 항목들을 정의해 놓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안 헷갈리게 정의해 놓을 건데, 여기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스태틱이라는 놈이 나왔거든요. 요거를 지금 쓸 거예요. 쓸 거고, 여기 보면은 퍼블릭으로 해서 스트링 텍스트 데이터, 이거 보통 상수값들 설정해 놓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요 스태틱이라 붙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떼놓는 애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요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텍스트 데이터라는 놈을 계속 써야 되는데 요런 놈을 계속 뭐 어디서 불러올 건데 내가 요거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텍스트 데이터를 쓰기도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잘 안 바뀌는 값들은 이렇게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냥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써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슬러시만 떼주면 되니까, 언더바죠? 언더바만 떼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세 개를 항목을 정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퍼블릭 보이드 해서 XML을 읽어오는 부분을 먼저 만들게요. XML 리드 읽어오는 부분을 만들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XML을 읽어오는데 얘를 여기 XML 컨트롤이 읽어가지고 폼으로 던져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XML이 읽어가지고 폼으로 보내줘야 되는 값이 뭐냐라는 건데, 리턴 값을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딕셔너리라는 형태를 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딕셔너리라는 여기 데이터 형태를 썼고요. 여기에 보면은 키 값이랑 밸류 값이 들어가요. 찍어보시면은 앞에 게 키고 뒤에 게 밸류거든요. 그래서 키밸류 형태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 값이랑 밸류 값을 정의를 해준 거고요. 지금은 얘를 뭐 둘 다 문자 형태로, 키도 문자고 밸류도 문자고, 보통 요거 형태를 뭐 숫자 형태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순서대로 한다면 그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fxml, 요거는 이제 불러오는 형태니까, 자 요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 리턴 해가지고 일단은 함수 에러가 나니까 요 보면은 많이 보던 형태죠. 많이 보는 형태인데 여기 반환 형태는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을 할 거고요. 여기 보면은 기존에는 뭐 스트링 쓸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보이드 해놓으면은 반환 형태가 없는 타입이었고, 인트 해놓으면은 뭐 숫자 형태를 반환하고, 불이면은 트루 펄스 형태를 반환하고 다 했었잖아요. 그것만 딕셔너리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딕셔너리를 반환해주면 돼요. 던질 때 나중에. 그리고 요거는 함수 이름이고요. 요거는 인자값이죠. 인자값인데 요게 경로를 모르니까 경로를 메인에서 불러다가 함수를 호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초기화를 시킬 거고요. 왜냐면 이제 딕셔너리를 채워가지고 보낼 거기 때문에 딕셔너리는 u 해가지고요. 딕셔너리 해서 생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쓸 건데 유징이라는 놈을 쓸 거거든요. 요거는 잠깐만, 여기 XML을 호출 안 시켰는데 요 유징이랑은 사용법이 좀 다른데, 여기에다 뭘 할 거냐면 XML 시스템 XML인가? XML 시스템 XML을 호출을 시켜 놓으면은 여기다가 XML 리드를 쓸 수 있어요. 리더를 쓸 수 있어요. 요거
여기 써주시면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시스템 XML 해가지고 다 써주셔도 돼요, 이거. 아니면 XML 리더만 쓰고 여기서 갖다 불러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어쨌든 XML 리더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얘를 지금 새로 선언을 하는 거죠. 이거 아니고 XML 리더 크레이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XML 패스 됐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유징을 벗어나면은 이놈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좀 쉽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 여기 경로를 찍어놨으니까 당연히 요 함수를 지나가면은 뭔가 여기에 XML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만들어서 읽어올 거니까. 아마 지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읽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파일문을 돌려가지고. 요거는 보통 그 인터넷 구글링 같은 거 해보시면, 자주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면 XML 노드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냥 노드를 계속 읽는 거죠. 파일문 돌면서 그냥 노드를 계속 읽을 거고요. 내가 스트링 할 때랑 조금 비슷하죠. 끝까지 읽어오니까. 이제 스타트 엘리먼트. 이건 당연히 노드가 시작 태그인지 태그가 시작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그 중에서. 그 다음에 이놈이 시작 태그에 제가 뭘 적었냐면 세팅이라는 놈을 적었었죠. 얘는 굳이 위에다가 스태틱으로 선언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밖에 안 써요. 이거. 그래서 따로 선언을 안 했습니다. 뭐 어쨌든 세팅이라는 놈이 들어갔으면은 아까 속성 값을 하나 넣어놨는데 id라는 속성 값을 넣었죠. 이거 불러오는 방식은 그냥 여기다가 id 써주시면 돼요. 같은 속성에서. 이거는 제가 쓸 건 아니고요. 이번에 쓸 건 아닌데 그냥 불러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나중에 그럼 속성에다가 값을 저장해 놓고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리드를 해서 다음 노드로 넘어가고요. 그럼 하위 노드로 들어갔는데 str 텍스트를 해서 여기 보면은 리드 엘리먼트라고 있는데 스트링 여기 보시면은 엘리먼트 형태를 대충 읽어오는 거 봐서 아시겠지만 스트링이 아니라 뭐 다른 형태로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 읽어오는 형태를 당연히 쓰는 형태도 다른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뭘 읽어올 거냐면 텍스트 데이터라는 놈을 읽어올 거고요. 결국에는 요 스트링 텍스트 데이터 여기 있는 텍스트 데이터라는 놈을 읽어와서 결과값을 리턴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읽어올 거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네임스페이스 URL이라는데 이건 뭔지 반환된 스트링 객체입니다. 네, 그럼 결과값이 1로 넘어나? 물에서 비워놨던데 이거는 그냥 비워서 쓰시죠. 나중에 필요하면은 제가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 뭐 어쨌든 저희가 읽어오는 값 중에 결과를 받기 위해서 얘 결국에 요렇게 해서 얘를 읽어서 얘 함수를 태우면은 여기 str 텍스트라는 놈한테 여기 fff라는 결과값이 넘어온다는 거죠. 텍스트 데이터라는 항목에 대한 결과값이 넘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넘어온 값을 저희가 키밸류 형태로 딕셔너리에 저장을 할 건데 딕셔너리의 키 값은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계속 쓸 거라서 요거는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밸류 값은 읽어온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요런 형태로 계속 쓸 거예요.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세 번째 것도 그렇고 셋 다 읽어오면 되겠죠. 두 번째는 c박스 데이터 읽어오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넘버 데이터 읽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str c박스 그 다음에 대문자를 가져 여기는 str 넘버 그 다음에 요 읽어온 거를 결과를 여기다 놓고 여기 읽어온 결과를 여기다 놓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 딕셔너리 안에 값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중단점 찍어가지고 하나씩 다 들어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딕셔너리 안에 요 키밸류 값이 3개가 짝짝짝짝 들어가고요. 결국에 이러고 난 다음에 XML 다 돈 다음에는 이 값을 리턴 시켜줄 거예요. 반환 시켜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호출한 놈은
뭐냐면 결국에는 XML 이 파일이 있는 경로만 딱 찍어주면은 경로랑 파일 이름까지 들어가겠죠. 파일 이름까지 XML 파일 이름을 딱 찍어주면은 그 XML에서 필요한 부분 쭉쭉쭉쭉 빼가지고 결과만 이렇게 다시 폼으로 던져주게 돼 있는 형태죠, 이게. 네,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쓸 거냐면 XML 라이트 하는 부분, XML 파일 만드는 부분도 여기서 만들어 놓고 갈 거거든요. XML 파일 만드는 부분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파일을 생성을 할 거니까 그냥 보이드로 따면 되고요. 그 다음에 XML 라이트 하고요. 얘나 똑같이 str 요거 XML 파일 생성할 때도 경로는 있어야 되니까 경로로 할 거고, 뭔 파일을 생성할 거냐면 내나 저장할 파일들 가져와야 되잖아요. 폼에서 이번에는 이 파일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XML 컨트롤이라는 클래스 쪽으로 던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폼에서 받아올 거는 이번에는 파일 경로랑 그 다음에 그 저장할 파일이 되겠죠. 네, 같은 형태로 만들 거고요. 이름은 다 똑같은 거 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에서만 쓸 거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징을 해서 이번에는 XML WR 라이터. XML 라이터 자체도 여기 보면은 이놈이 여기 있어요. 시스템 XML 안에.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한번 선언했으면. 그 다음에 XML 라이터 해서 create 만들 거고요. str text XML 패스 네, 이렇게 쓰시면은 XML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을 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WRI 이거는 보통 형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쓰시고요. 스타트 도큐멘트 네, 맞춰서 쓰시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할 거냐면 을 라는 놈을 만들어 줄 거고요. WR에서 아까 파일 연거에서 지금 보면은 RIT 스타트 엘리먼트 RIT WRIT 스타트 엘리멘트를 스타트를 시켜가지고 이 엘리멘트 이름은 세팅이라고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어트리뷰트 이름을 어트리뷰트 스트링 형태로 딸 건데 얘는 id 주고 이거 내나 쓸 건 아닌데 속성값 들어간다는 것만 속성값 저장하는 부분만 그리고 엘리먼트 스트링 엘리멘트 형태를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여기도 보면은 이름이랑 밸류 키 밸류 값이 들어가죠.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딕셔너리 형태로 쓰면 되고요. 이 키는 당연히 위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로 쓸 건데 딕셔너리에서 필요한 값을 읽어올 때는 딕셔너리 안에서 키 값으로 찾아오면 되니까 지금 키를 다 똑같은 걸로 일부러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시켜주면 되고요. 한번 시켰으면 두 번째도 같은 형태 키도 같은 형태 세 번째도 넘버 데이터 그대로 쓰면 되고 키도 같은 형태 다 쓰고 나면 여기에 이제 항목이 다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태그 보시면 열면은 닫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닫으면 되겠죠. 도큐멘트도 마찬가지고 엘리멘트도 그렇고 핸드 엘리멘트를 먼저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드 도큐멘트도 열었으니까 도큐멘트도 닫아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끝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읽어오는 부분, 요거는 저장하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났고요. 그럼 이제 메인 쪽에서 이제 저희 불러다 쓰기 좀 편하게 만들어 놨죠. 딱 지금까지 한 게.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만 개조를 해서 불러오면 될 텐데, 불러오는 부분을 하려면은 일단 XML 컨트롤이라는 놈을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선언을 해서 생성을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생성자 굳이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보면은 클래스, 여기 보면 기본 생성자, 네, 기본 생성자로 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강의 끝나면은 저 파일도 공유를 다 해드릴 거예요. 따로따로 떼서 드리는데 아무래도 붙여놓는 게 낫겠죠. 딕셔너리는 여기서 쓸 거예요. 데이터, 네, 데이터 컴피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인데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XML에 읽어온 걸 저장하고 여기서 불러온 거를 여기다 다시 넣었다가 뭐 XML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불러와 있는 XML 데이터, 아니 컴피그 데이터 설정값들이 저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넣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넣어놓은 건 아니니까. 네, 그렇고요. 이제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를 XML로 만들어 컴피그에다 다 넣어가지고 여기로 보내면 되겠죠. 뭐 여기로 보낼 건 아니고 저장하는 대로 보낼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얘를 저장하는 대로 딕셔너리 형태에다가 쌓아 놓을 거예요. 컴피그를 딱 눌리면 지금은 스트링 형태로 해서 여기다 뿌려놨는데 이거를 컴피그 형태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거냐면 일단은 이 데이터를 혹시나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왜냐면 이거 전역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초기화는 시켜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d데이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딕셔너리에 저장할 때는 add를 해서 키밸류 값이 들어갔죠. 키는 cxml 이거 결국에는 여기 컨트롤에 있는 요 상수값들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거 말씀드린 게 스태틱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실행할 때 메모리 할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벌써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면은 바로 이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생성을 할 경우에는 요놈이 할당이 안 되겠죠. 벌써 할당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접근을 해서 써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스태틱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ML 컨트롤에서 여기 보시면 바로 있어요. 이놈 상수들. 그래서 키는 여기서 바로 불러와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 같은 경우는 str 텍스트 여기 있는 거 str 텍스트랑 그 다음에 여기 체크드랑 넘버랑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스트링 형태니까 여기다가 하나씩 저장시켜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c박스 해주고 여기는 bchecked에서 스트링 형태로 저장시켜주면 되고요. 세 번째 것도 넘버에서 넘버 데이터에서 i 넘버에서 이렇게 해주면 기억났네.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걸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띄워주는 거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요 뒤에 딕셔너리가 하나 있죠. 제가 백으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요까지 하면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를 딱 띄우면 빨리 네 여기서 만약에 텍스트 요거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요까지 해서 화면에는 이걸 다 뿌려줘요. 지금 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뿌려줄 건데 그거 외에 이제 백으로 프로그램 뒤에다가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요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텍스트 데이터라는 놈의 텍스트, 그 다음에 c박스라는 놈의 펄스, 그 다음에 넘버의 2 요런 배열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거 전역 배열로 만들었잖아요. 전역 변수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 상태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장을 하면은 이 딕셔너리에 있는 내용을 XML 형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장하기를 가서 네, 저장하기에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세이브 파일. 네, 이거는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 이거 텍스트 파일 저장하는 거는 지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장할 때 XML 형태로 할 거잖아요. 이거 다 텍스트 형태로 했는데 XML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이거 XML 파일로 하고 XML로 하고 XML all 파일. 이거 필요 없지 않나? 뭔지 모르겠다. 이게 왜 있지 이거? 이건 지우고 XML 파일 형태로 하나 만들고 all 파일 형태로 하나 만들고 이거 있어야 되는구나. 네, XML 파일에서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텍스트 파일 저장할 때는 파일라이트에서 썼는데 아니면 스트림라이트를 쓰든지 파일라이트에서 썼는데 XML 저장할 때는 저희가 다 만들었잖아요. 요거 XML 불러와서요. fxmlite 요거 호출해주면 돼요. 이때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이때까지 이걸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저장할 데이터는 data라는 놈을 하나 만들었죠. 딕셔너리 안에 저장을 해놨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장되는 것까지 보면 되니까. 이거를 XML save 콤보 박스 체크하고 얘는 O 넣으면은 여기에 들어갔고요. 근데 여기에 뿌려진 게 정답이 아니고요. 딕셔너리라는 저기 전역 변수에다가 하나 넣어놨죠. 저희가 데이터형을 그거를 불러와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저장할 거고 요거는 XML 형태로 할 건데 save 저장하면 지금 여기 경로까지는 다 만들어졌고요. XML 형태로 save XML로 저장을 할 거고 요놈 들어갔고 요놈 다 들어갔고 여기서 F11을 누르면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F11입니다. F11 그래서 F11을 눌러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함수 그대로 들어왔고 여기에 경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XML config에는 제가 저장했던 XML save랑 true랑 5번 뭐 이런 값들이 있죠. 그대로 넘어가고 요거 create XML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찍어주고 세팅 파일 뭐 엘리멘트 만들고 속성 넣고 그 다음에 키밸류 값 다 여기다 쑤셔 놓고요. 완료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끝. 네, 그냥 종료를 시켰죠. 요렇게까지 했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경로를 한번 찾아가서 여기에 보면 XML save라고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파일이 생겼어요. 이거 열어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저기 화면에 있는 포맷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보면 세팅 ID 세팅으로 해서 ID 있고 빵빵빵 1. 그 다음에 저희가 세이브했던 데이터들 이렇게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누가 봐도 이 XML만 열면은 텍스트 데이터 항목이고 이거는 값은 이거고 우리가 필요한 항목들. 그래서 설정 값을 뭐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펄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나중에 문서로 열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목적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XML 파일은 생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생성했던 거를 읽어오면 되겠죠. 이번에는 역으로 읽어오는 부분을 먼저 손을 댈 거고요. 읽어오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냥 아까 읽으면은 바로 다 했었죠. 이거 기존에 텍스트 읽어오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냥 화면에 뿌려줄 거라서 화면은 손을 안 댈 거니까 냅두고요. 그 밑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data를 이거는 항상 혹시나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이거 그러면은 키가 중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러가 뜰 거거든요. data 해가지고 data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딕셔너리 형태에다가니까 바로 여기다가 XML 아까 정인 XML read
하면 여기는 경로만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 경로를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스트링을 찍어가지고 뭐 문자로 뿌려주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 밑에 XML을 읽어가지고 딕셔너리에다가 넣어놓을 거예요. 이 딕셔너리는 초기를 한번 시킬 거고요. 불러오는 부분도 한번 찍어볼게요. 세이브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읽어올 거고요. 이거 잘 빼먹은 데가 있네요. 텍스트 형태로 돼 있으니까 올도 찍어놨으니까 굳이 상관없는데 텍스트로 돼 있는 부분을 다 XML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XML 형태로만 읽어오게 돼 있고요. 올도 만들었으니까 올로 하면 다 찍히겠죠? 어쨌든 XML을 읽어올 거고 얘를 읽으면 지금 텍스트에는 다 뿌려준 상태고요. 이거 다 읽어와서 아니 화면에는 좀 이상한 게 찍히겠네요. 이렇게 XML 형태를 텍스트 형태로 다 읽어왔으니까 이미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XML 리드까지 와서 경로는 들어왔고요. 여기도 F11 누르셔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딕셔너리를 한번 생성을 시켰고요. XML 리드 하는 부분을 읽어왔고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보면 막 노드랑 막 있어요. 요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을 건데 여기 첫 번째 거 읽고 그 다음에 스타트 엘리멘트가 세팅인지 확인을 하고요. 얘가 세팅이니까 들어와서 id에는 빵빵빵 얘를 읽어왔고요. 읽어오는 것만 확인을 쭉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해서 텍스트 데이터 엘리멘트가 텍스트 데이터라는 놈에 대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왔고 그거를 딕셔너리에 넣어줬어요. 그 다음 거는 또 이제 C박스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고 딕셔너리에 넣어줬고 넘버에 대해서 결과값을 받았고 얘도 딕셔너리에 넣어줬고 결국에는 이거 다 돌고 나니까 이런 데이터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가 쭉 나왔죠. 지금 저장을 다 시켰고요. 그래서 이거 돌고 끝났으면은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형태를 반환을 시켜줬죠. 요거를 개조해서 쓰시면은 뭐 다른 항목에도 쓰실 수 있고요. 프로그램 기동할 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뭐 설정 값들 넣어주고 아니면 프로그램 실행 경로라든지 저장 경로라든지 뭐 이런 거 넣어줘가지고 쓰면은 조금 나아요. 요 XML 같은 경우는 요 형태를 그대로 읽어왔으니까 요 스트링 포맷에서 텍스트 형태에서 요거를 그대로 읽어왔으니까 요렇게 뜬 거고요. 요거 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딕셔너리라는 data라는 놈이 있죠. 그거 가지고 쓸 거라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data를 불러오는 것까지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를 가져오면 data라는 놈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얘도 기존에 했던 요 부분 다 필요 없어지고요. 뭐 저희가 굳이 뭐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지고 왜냐면 키 값이랑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읽어오는 것도 아까 했었죠. XML 읽어올 때 딕셔너리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것도 다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data에 가지고 있으니까 cxml 컨트롤에서 텍스트 데이터 키 값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읽어오면 되고요. 얘는 당연히 불파서인데 불로 바꾸는데 스트링 형태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얘도 그냥 불러오면 스트링 형태죠. 일단은 c데이터 얘도 넘버 형태를 인티저 형태로 바꾸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읽어와서 가져오면 뿌려주죠. 맞게 이거를 맞춰서 저장을 하고요. 뭐 세이브 2번으로 하죠. 저장을 하고 읽어오면 세이브 2번을 1번을 읽어와야 되겠죠. 먼저 이렇게 바꿨으니까 1번을 읽어오면 콤보박스가 켜져 있고 2번을 읽어오면 꺼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번 시간 대비해서 이번 시간에는 XML 형태를 저장했다가 뭐 불러왔다가 하는 거를 했었고요. 그 사이사이에 짬짬이 딕셔너리는 조금 많이 사용을 해봤었고 스태틱은 왜 쓰는지 한번 해봤었고요. 유진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스쳐가듯이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저거를 그냥 보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유직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쫙 있어요. 왠지 이거 뭐 저기 루프문 같은 느낌도 들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그냥 메모리 할당 때문에 쓰는 거구나, 지나가면 없어지겠네, 그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XML에 대해서 좀 했었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외부에서 수정을 할 때도 쓰지만 뭔가 게임 데이터 같은 거 세이브했다가 로딩했다가 뭐 이럴 거면, 만약에 게임 데이터에 대해서 뭐 여기 HP라든지 MP 막 이런 거 막 알고 있으면 이거 그냥 읽어오거나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밖에서 막 수정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게임하면서 게임 데이터 수정 되게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은 노가다기가 너무 힘들고 뭐 돈도 처음에 찌끔찌끔 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나 수정하게 되면은 게임 밸런스도 해치게 되고 재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숨겨놓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목적이면 다르지만, 컴픽으로 쓸 것만 목적이 다르지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목적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숨겨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암호화했다가 복화시키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거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